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벌 번역가 해볼까? 예,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초벌 번역에 대한 오해가 요즘은 참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벌 번역이라는 이 독특한 이 이름, 이 알바 자리에 유혹되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벌 번역가 해볼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흥미로운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 PDF 파일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제 로라의 번역 수업 회원가입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주의사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어 좀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고,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고 경력 단절되신 어머니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실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예, 초벌 번역가 의 특성은 이제 초벌 번역을 시켜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돈을 먼저 내서 우리 뭔가를 구매하면, 그 다음에 일감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흐름이 된다고 해요. 검색을 해보니까. 돈을 내고 하는 알바는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게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돈 내고 하는 일, 알바는 없다. 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하면 그냥 돈을 받는 거지, 내가 돈을 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은 깔끔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게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제 뭔가가 이게 굉장히 지금 초조한 상황이거나 뭔가 빠르게 뭔가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좀 불안전한 상황일 때 이런 판단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급하면 급할수록 잠시 멈춰서 초조해 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절약해 줄 수가 있어요. 헛돈을 쓰거나 이상한데 돈을 잘못 쓰거나 뭔가 잘못 시작해서 우리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다 허비하는 것보다 잠깐 멈춰서 너무너무 초조하고 막 당장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잠깐 멈춰서 좀 숨 좀 돌리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좀 휴식을 가지신 다음에 나의 판단력이 좀 정상이 됐다 싶을 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이건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번역 말고 뭐든지 간에 내가 뭔가 배우고 싶어. 꽃꽂이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어. 근데 이 강의를 수강하면 플로리스트 일자리를 준대요. 근데 수강료가 생각보다 좀 비싸. 요런 것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돈을 내지 않고 번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돈을 내지 않고 본인의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번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그 대신 조금 힘들겠죠? 혼자 모든 걸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니까 멘탈, 내 정신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방법도 찾아야 되고 좀 빡셉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 어떤 일자리든 어떤 강의든지 간에 먼저 돈을 내고 수강을 하면 일감을 준다. 요런 구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만약에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일감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이걸 그냥 나는 지금 요즘 로라의 번역 수업 운영하느라고 바빠서 이 일감을 다 못 받아. 나 이게 절반만 받을게. 이렇게 내가 잘라내는 거, 쳐내는 거. 그 일감을 내가 가지고 와서 우리 고객과 내가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내가 이 일감을 하청을 줄 건데 괜찮니? 라는 합의가 있다면 그 일감을 하청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거나 어떤 번역 수업, 번역 수강을 운영하시는 분이 기존에 이미 본인이 받고 있는 그 일감을 나눠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이 나눠주는 그 일감을 이제 내 수업을 들으면 내가 반드시 일을 나눠줄게라고 하면 그 구조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일감을 많이 몰아서 가지고 오는 분이라면 이걸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번역 퀄리티가 꽤 좋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따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거나 그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일감이 있다면 소개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 선택 사항인 것이고 제가 그런 사항을 그런 조건을 이런 특혜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라고 언급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특혜를 줄 테니까 우리 강의를 수강해요. 수강하세요. 요런 조건이 걸려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의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는 우리가 돈을 굳이 내지 않고도 나의 시간을 들여서 번역 실력을 차곡차곡 다져나가고 쌓아나가서 만들어 놓으면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음, 나는 그래도 나 자신을 좀 투자한다는 생각에서 돈을 낼 생각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개발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번역 아카데미라든지 번역 수업 이런 것들을 검색하여 찾아서 수강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이제 현재 실무에 계신 현재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실제로 법률 번역을 하시거나 실제로 특허 번역 실제로 출판 번역을 하고 계신 영상 번역, 현재 지금 실제로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수업을 알려주시는 게 학생들, 수강생 입장에선 배울 게 많아요. 그, 뭐죠? 실무를 하면서 겪게 되는 자잘자잘한 굉장히 그리고 다양한 그런 케이스 같은 것도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도 우리가 배우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분의 노하우를 그 번역 실력 같은 거 우리가 미리 보게 하면서 노하우를 가져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것과 번역을 잘하는 것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얘 두 개는 사실상 좀, 뭐라 그럴까. 서로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상관이 없다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어요. 번역을 잘하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것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둘이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까지도 말할 수도 있다. 그만큼 번역 실력은 따로, 번역 기술은 따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체득을 하고 훈련이 좀 필요한 과정입니다. 돈 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번역 아카데미나 이 현직 지금 실무를 하고 계신 그 번역가님들 이분들이 근데 보통 이제 번역 일을 주업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막 크게 홍보를 하고 그러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검색을 조금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구글에도 검색해 보시고 네이버도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이런 전문적인 수업을 제공하시는 우리 번역가님들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우리가 배우고 싶어도 이분들이 그런 좋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걸 몰라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차츰차츰 실무에 계신 분들이 강의 제공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번역 수업을 들으면 혼자 헤매는 시간을 아무래도 확 줄일 수 있겠죠. 시간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고. 초벌 번역가 구인 공고가 저도 예전에 찾아봤을 때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다시 검색해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초벌 번역가라는 이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광고를 하는 광고글은 많이 봤는데 그걸 보니까 초벌 번역가 여기에 혹하는 이유가 굉장히 쉽고 아주 편한 그런 일자리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일해도 돼요. 카페에서 일해도 되고요. 워라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편한 일자리예요. 돈을 쉽게 벌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던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워라밸을 지키려면 6시 이후에는 일을 안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사실 번역 일이라는 게 그렇게 워라밸을 시간은 내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워라밸이 지켜진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요건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두뇌의 노동이 심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힘들어요, 말 그대로. 근데 번역이 너무 좋아 하시는 분은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 번역 과정을 수강하시면 저희가 반드시 일감을 알선해 드리고 번역가로 데뷔해 드릴 수 있게끔 100% 지원해 드립니다. 요런 식으로 말하면 그죠. 의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의심해야 돼요. 이 고런 업체의 수업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한겨레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도 번역 수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주제도 다양하고 한겨레 쪽도 있고 뭐 요즘 그 네이버 카페에 주간 번역가라는 곳에 카페 가입을 하시면 그 번역가님들이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글을 남기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영상 번역을 배우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거 강의 없을까요? 뭐 요런 정보들 아니면 뭐 저는 산업 번역, 기술 번역 배우고 싶은데 어디 가서 배워야 될까요? 이런 것들 남기시면 답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벌 번역이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초벌 번역이 뭔지 아예 모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초벌 번역이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초벌구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돼지고기 같은 거를 완전히 익혀서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만든 게 아니고 겉에만 살짝 구워놓은 거. 그래서 2차 요리가 필요하고 2차 요리 시간을 좀 줄여서 그 손님들에게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걸 초벌 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 번역을 해서 번역이 완성되는 과정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깔아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예문을 만들어 봤는데, 영어,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다른 언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The Jason Robert vacuum can give you the excellent cleaning solution for your home. 이런 원문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걸 구글 번역기에 돌려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를 보여주네요. 제이슨 로봇 청소기는 당신의 가정을 위한 탁월한 청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 한국인은 뭔 말인지 알아요. 그죠? 근데 절대 이 문장 그대로 어디 광고문이나 웹사이트나 이런데 이메일 광고 이런데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수정해야 되죠. 그죠? 어디 어색한지 한번 우리 한국인이면 다 알 거예요. 어디 어색한가요? 당신의 가정을 요런 거 좀 어색하잖아. 그죠? 우린 이런 표현 안 쓰는데. 그 제이슨 로봇 청소기를 쓰면 우리가 이제 당신의 가정을 위한, 그러니까 당신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또는 당신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 탁월한 청소 솔루션을 제공한다. 청소기가 무슨 솔루션을 제공하지? 청소기는 뭐 청소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또는 청소를 편리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뭐 자질구레하게 좀 귀찮은 청소를 좀 쉽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걸 제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솔루션이라는 요런 용어, 이런 표현을 쓰는 그 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냥 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에서만 한번 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문장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줍니다. 그 바꿔주는 과정이 생각보다 머리가 정말, 어, 깨져요. 처음 해보면. 제가 이제 수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이슨 로봇 청소기는 집안 곳곳을 편리하게 청소해 줍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집안 청소를 쉽고 편리하게 해줍니다. 이게 지금 초벌 번역이라는 거예요. 구글 번역에 한번 넣어서 바로 얻는 결과. 내가 아무런 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은 초벌 번역이 필요가 없는 게 구글 번역기에 일단 집어넣어서 얻은 이 결과물이 사실상 거의 초벌 번역에 가깝거든요. 그렇다고 초벌 번역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구글 번역기 결과와 제가 만든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글 번역기를 돌린 이 결과물에서 제가 만든 이 문장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막 생각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청소 솔루션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되고, 청소 솔루션이라는 건
청소를 깨끗하게 잘해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거기다 탁월한이라는 약간의 그 뭐냐, 말을 좀 꾸며주고 싶어. 강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꾸며줘야 자연스럽지? 청소기가, 집안 청소를 꼼꼼하게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초벌 번역이라는 건 일반 번역을 하기 전에 좀 수월하게, 좀 빠르게, 어, 그, 밑작업을 해줘서 번역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번역이다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름을 한번, 그런 개념을 한번 만들어 봤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번역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원문을 보면, 바로 요 정도의 개념이 이제 문장이 나오거든요. 굳이 이 구글 번역기에 돌릴 필요도 없고, 구글 번역기가 또 필요한 경우는 또 따로 있어요. 음. 어, 그냥 원문을 보고 먼저 번역문을 만든 다음 그 번역문이 조금 어색하네? 또는 어떤 중요한 정보가 빠졌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내가 처음에 만든 그 번역문을 수정하고 완성도를 더 높이고 그 과정으로 보통은 흘러가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초벌 번역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필요한 건 배경 자료 검색, 배경 지식 검색, 배경 자료나 배경 지식을 대신 검색해서 그 정보 같은 걸 모아주는 것, 그 작업이 초벌 번역이 아니고 초벌 준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초벌 준비 작업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작업을, 어, 일이 너무 바쁘고, 일감이 너무 많이 몰려 있고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구인하셔서 그 해당 본인이 원하는 그 배경 지식이나 배경 자료를 검색해 달라. 검색 결과를 나한테 넘겨주어라. 시간당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계약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초벌 번역이라는 얘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구글 번역기가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번역을 완전 난 생초짜예요. 완전 초보예요 하시는 분들은 구글 번역기보다 번역 이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거를 당황하지 마시고 구글 번역기가 지금 현재 요 정도의 품질까지 끌어올리기까지 구글에서 얘한테 돈 엄청 투자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엄청나게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짜 번역가님들은 구글 번역기가 나보다 잘하네? 혹시 그런 생각 드신다면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초벌 번역은 사실상 번역 업무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음. 초벌 번역 할 바에야 저는 그냥 제가 바로 번역을 하는 게 속도가 더 빨라요. 어느 정도 이제 번역해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초벌 번역이라는 용어 말고 MTPE라고 해서 이렇게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돌린 이 결과물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색하니까 요걸 이렇게 한번 수정해주는 그런 작업의 형태가 있어요. 그걸 기계 번역 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기계 번역 후 작업 또는 MTPE라고 하는 이 애도 번역료랑 똑같이 받아요. 저는 번역료랑 똑같이 받아. 왜냐면 이걸 보고 나서 내가 머리 쓰고 수정하고 하는 시간이 그냥 번역하는 시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계에 돌리건 말건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도 그냥 일반 번역할 때랑 똑같고 걸리는 시간도 비슷해. 그럼 저는 제 생각에는 내가 굳이 번역료를 깎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똑같은 형태는 달라졌지만 동일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외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기계 번역 후 작업을 하실 때 가격을 좀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초보 번역가가 그럼 이제 초보 번역가가 되고 싶어서 초벌 번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 번역가가 일감을 일단 받으려면 경력이 좀 필요해요. 아이러니하죠? 음, 경력이 없으면 경력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히 말하면 번역 봉사를 하면 돼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다양한 봉사 방법을 안내하는 강의를 제가 제작을 했어요.
이 강의가 녹화 강의이고요. 분량이 한 3시간 정도 분량이 돼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로라의 번역 수업 들어오셔서 토발 번역과 일감 받는 방법, 요 강의 구매하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돈을 내면서 돈을 버는 일은 세상에 없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정상적인 아카데미 수강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 선배 번역가님께서 저한테 일을 주고 계신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번역가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까지 누구한테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자립을 해야 되죠. 고객이 내 이름을 보고 일감을 줘야 되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서야죠. 그죠? 그런 수준이 돼야지라고 목표를 잡으시려면 우리가 굳이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 필요한 그러니까 번역, 번역가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려면 번역 품질이 어느 정도 약속이 돼야 되고, 번역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면 됩니다.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사실상 약간의 꼼수라든지 좀 팁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가 열심히 검색하고 실행해보고 따라하고 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초벌 번역가로 알바해서 좀 돈 좀 벌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번역에 관심이 정말 있으시면 그런 좀 이렇게 혹하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수강을 하면 반드시 일감을 드립니다. 이런 조건은 그냥 걸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보여지고 혹하지 마시고 번역에 관심이 있으시면 차근차근 시간을 내셔서 준비하면서 바로 준비하시면서 이 시작을 하면 됩니다. 번역 아카데미 고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실제로 번역을 하고 있는 그 실무 번역가가 강사로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좋고요. 나는 번역가라는 건 관심이 있는데 이 번역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전체 그림을 한번 쫙 보고 내가 선택하고 고르고 싶어. 또는 나는 아예 아무것도 몰라. 난 그냥 번역가라는 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로라의 번역 수업에 들어오시면 번역가 이해하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번역 업계의 전체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강의거든요. 강의 팔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큰 그림을 이해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전체 번역 업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카테고리로 보통 분류가 되어 있고, 들어보니까 나는 출판 번역에 맞을 것 같아. 또는, 나는 역시 영상 번역이야.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강의거든요. 번역가 이해하기. 필요하신 분은 수강하시면 좋겠고요. 기술 번역 또는 산업 번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영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요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제 로라의 번역 수업을 추천을 합니다. 주로 다루는 분야는 IT 그리고 마케팅 분야입니다. 제가 이 주제 외에도 다른 주제도 다루고 있는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걸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이 두 가지 주제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번역 아카데미 수강을 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카데미 수강은 하지 않았고, 혼자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번역 실습, 번역 연습, 번역 공부를 할 때 약간 성향이 혼자서 공부하는, 뭔가를 독학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혼자서 공부하는 타입은 아니야 하시면 번역 아카데미나 또는 번역 수업 그런 것도 알아보셔서 수강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좀 낭비하는, 허비하는 그 헤매는 시간을 좀 많이 줄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건 번역 아카데미를 수강했다고 수강한 졸업생들이 모두 다 데뷔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미 갖고 있는 한국어 실력, 그리고 해당 그 외국어 실력, 그리고 각자가 이미 갖고 있는 글쓰기 능력, 그리고 그 어떤 일감을 받고 일감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 일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번역 품질이겠지만 이런 다양한 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카데미 수강생, 그러니까 졸업생이 모두 대비하는 건 아니다. 요걸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이제 업계에서 저분들 참 대단하다. 요렇게 생각되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런 유형이 있더라고요. 번역 실력이 일단 너무 탁월해. 이분들은 자기도 몰랐는데 요런 분들 보면 평소에 글쓰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쓰기 또는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고런 분들이 이제 고런 분들이 보니까 번역 실력이 좋은 분들이 꽤 많고 일단 성향이 '내가 저걸 해야겠다.'라고 딱 꽂히면 일단 무작정 좀 굉장히 대범하게 덤벼드는 그런 분들이 이 번역가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작하기 전에 약간 주춤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쪼끔 더딜 수가 있어요, 번역가로 데뷔하시기까지. 제가 보아하니 주변에 굉장히 겁없이 무작정 확 덤비는 분들이 이제 요 번역가로 데뷔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데뷔가 아니고 이제 업계에서 '저분들 대단하다.' 싶은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초기에 어떻게 데뷔하셨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겁없이 무작정 덤비셨구나. 또는 '와 되게 용기 있다.' 요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데뷔하기 위해서 처음에 초기에 시도했던 그런 도전들이나 시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좀 간절하게 덤비는 타입들은 일감을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 간절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 입지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어야 저 고객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간절하신 분들이 요런 분들이 또 번역가에 데뷔를 하시더라고요. 요런 유형들이 이제 번역가 데뷔하시고 업계에서 자리를 잡아가신다. 제가 이제 관찰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번역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준비하면서 준비만 하면 안 돼요. 준비하면서 같이 덤벼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덤비시면 기회가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 어디 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번역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나 저 일을 진짜 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요렇게 어 딱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고런 상태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돈을 내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은 정상이 아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쪼끔 낭비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좀 잘 절약하고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초보 번역가 해 볼까.' 아 영상 요 정도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확인해서 답글 남겨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